네, 여인 씨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오늘도 북의 이모저모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물론 코트님이 계시니까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라 그런가? 네. 자랑이 너무 잦아졌나요? 서로 좀 화목해지는 연말연시 됐으면 노력하고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코트님이 저를 많이 미워해서 제가 지금 많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다 새겨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북의 조선노동당 75주년 기념식하고 열병식이 있었어요. 당창건 75돌. 당창건 네. 75돌. 네. 당창건 75돌 기념식과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쭉 정리한다고 할까요? 네. 정리하는 사진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얘기도 얘기지만 소식도 그렇지만 사진을 쭉 아마 많이 보시면 이렇구나라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사인첩을 외국문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외국문 출판사 여러 가지 출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년에 한 번씩 달력도 나오죠. 남쪽에 보게 되면 아무 데서나 막 달력 찍잖아요. 근데 북에는 어디 출판사마다 그 찍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거 다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외국문 출판사 거 전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외국문 출판사 거는 해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아주 그래서 외국문이에요? 그죠. 외국문 번역도 하고 어쩌고 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문 출판사에서 이번에 만들었어요. 사인첩을. 그럼 사인첩 만들어서 이거 해외로도 많이 보내고 나가고, 해외 공간에도 국내도 하고 선전하고. 그래서 외국문 출판사가 했는 거죠. 이 사인첩은 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런 현지도 모습들 딱 그 당창원 75돌의 어떤 열병식 여뿐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거전에 어떤 현지지도가 있었고 어떤 로고가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열병식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 그걸 포괄적으로 선전해주는 이런 사인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진첩을 모르겠어요. 원본을 구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아직 법이 그래서 여기 이제 정식 대한민국 연합통신사나 이렇게 통해서 들어온 것만 한번 보시죠. 이 뚜껑입니다. 뚜껑이라고 하나요, 우리? 표지? 네. 진짜 거기 뚜껑이라고 그래요? 네. 책 표지를? 책 뚜껑에 이렇게 써 있어. 이거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하여. 네네. 이게 첫 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사진들이. 근데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험 사격하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을 또 찍었어요. 19년 8월에 발사했네요. 번 7월에. 신형 전술 유도기. 그래서 2019년 8월, 2019년 7월, 17년 또 6월에 한 신형 지상대 해상? 무기 모르니까. 지상대 해상이라는 건 이제 땅 위에서 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이 가장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항공모함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는 걸 걱정하니까 이제 그 배들을 공격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한포 사격한 사진을 잘 찍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밥 먹고 사진만 찍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야. 그래도 같은 저거 우리도 밥 먹고 이걸 하다가 일하는 분들이 애써서 찍은 건데. 그랬나요? 그렇죠. 제가 실수인 것 같나요? 근데 정말 잘 찍었죠. 이건 배에서. 배에서 쏴요. 배에서 쏘는 거, 그다음에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거. 사진,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각으로 지금 쏘는 거. 우리가 아는 그런 이유로 고각으로 발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거의 90도로 발사하는 모습. 진짜 멋있네요. 발사하는 장면을 찍기가 어려울 텐데. 화성 12호네요. 화성 12호. 2010. 지금 화성 15호? 그 이후까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17년도에 화성 12가 나왔고요.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화성 12, 13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 보면 그리고 미국이 어떤 사람들인데 가짜로 하는 거를 속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번에 열병식 보고도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답니다. 저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가짜로 만들어서 갖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걸 봐봅니까? 그걸 보고 가짜를 분간 못하게.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뭐 그 옛날에 같이 대학교 때 뭐 학생 운동도 하고 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뭐 자기 일도 하고 뭐 계속 운동 단체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만났는데 이 친구는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제 뭐 NL 계열은 아니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NL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북쪽과는 보다는 조금 이쪽에 노동운동이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만나서 한두 조금 얘기하니까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곧 북에서 잠수함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슬랩이 발표될 때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는 더 심하게 생각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북이 힘든데. 진짜 이 친구 얘기하고 6개월인가 1년 안 됐을 때 그 슬랩 발사됐다고 SLBM 발사했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지금 보면 2016년도에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 이렇게 많이 변했나?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북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반성하면서 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뭐 우리가 북의 노동력이나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대등하게 서로 앞서 있는 기술들을 교류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잘났다 뭐 니네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교류한다 1대1로 좀 이렇게 우리도 좀 마음가짐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항상 남과 북을 볼 때 우린 체제 경쟁에서 너희보다 이겼어. 우린 50배 이겼어. 뭐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남쪽 사람들. 너네 뭐 싸는 거. 너네하고 통일되면 우리가 너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이런 말 들을 땐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런 우주로켓 제일 최첨단 기술 아닙니까? 우리가 물대포 펑 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최첨단인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정말 무서운 과학기술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모두 경제 우리 민국에 돌리게 되면 얼마나 위력한 기술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북을 보고 너는 무지하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참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양식이 있고 우리가 뭐 사회운동을 혹은 민주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고민해 보셨던 분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노동자 뭐 대투쟁이라든지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 할 때 민중은 불쌍하고 가난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우리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도 그러니까 북녘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당당한 주체고 우리도 주체고 우리가 자주민주 통일의 어떤 이런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같이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진첩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상대에 대한 전음을 나의 전음과 똑같다는 병등의 위치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넌 나보다 못해. 이런 의식이 자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을 깔보려는. 이런 게 저도 모르게 깔리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위험한 거다. 네. 또 실제로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많이 또 부족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전에 방송에 연희 씨 그런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 독일에 뭐 광부들 가고 간호사 가고 실제로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백님 사건이 왜 터진 겁니까? 이제 동베를린을 여기서 동백님이라고 하는데 베를린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북한 대사관에 가서 북대사관에 가서 이런 인쇄물들을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아마 외국문 출판사에서 나왔겠죠. 너무너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남매는 이게 아직 없는데 이런 컬러풀한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놀랬던 것들이 이제 엮여져서 이제 동백님 감첩단 사건이 발표되는 건데 그런 역사들이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뭐 잘 사네 못 사네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서두에 뭐 굳이 기념식과 열병식이 있었습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연희님하고 이제 의견 조율은 안 했습니다만 열병식은 열병식 나름대로 어떤 뭐 군사 무기도 보여주고 북에서 대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하면 또 기념식은 우리나 또 어딘 이렇게 다른 또 메시지가 대외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무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의 다시 잡은 이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기념식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열병식을 보시고 혹시 뭐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념식과 열병식은 다른 거고, 우리도 그 뭐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만 국군의 날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여주는 대내적인 메시지와 대외적인, 그리고 또 남쪽을 향해서 뭔가 다시 잡은 손을 다시 한번 굳건히 잡아보자. 그리고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북쪽 사람들도 볼 텐데, 그쵸. 굳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첩도 뭐 저 사람들은 뭐 이거를 이렇게 뭐 북한 뉴스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북을 어떻게 뭐랄까 같은 대등한 어떤 뭐 이런 북도 그 유엔에 등록된 정상국가고 우리도 유엔에 등록된 정상국가입니다. 경제력이 많건 적건 뭐 GNP가 어떻던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로서 한번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뭔가 대화를 풀려고 하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열병식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네. 그 자기네 우리 북의 주민들한테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 네. 세계에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전 세계다 해서 그 자기네 나라의 국력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야 버는 건데 그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주체적인 자주적인 국가야. 우리 전함이 있고 우리 그런 권리가 있는데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말고 함부로 흔들지 말아라 하는 위협이 아닙니까? 너네 우리 함부로 다치지 마. 우린 이런 주체성을 가지는 우린 네. 국가야.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자기들에 대한 그걸 어필하는 거고, 또 남녀 형제들이 하는 거는 죽으나 사나 그래도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어떻거나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에 그 비극은 다시 일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군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북에서. 그래서 우린 끝까지 우리가 남과 북이 손잡은 거는 넣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 네. 아닙니까? 남녀 형제들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같이 가려면 미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뭐 멋을 보이는 거고. 그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 순안공항이죠. 네. 내려서 쭉 카퍼레이드하고 5일 경기장 맞나요? 네, 5일 맞습니다. 경기장에 15만의 네. 인민들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북이 이런저런 사회라고 해도 15만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원고 검열 없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라는 거.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연설을 할 때 원고 검열 없이, 사전 조율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맞춰가야 되고, 우리도 북을 무시하지 말고 북도 우리를 너무 이렇게 미제 식민지다라고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네. 이제 조금씩, 물론 그런 전사나 후사는 있죠.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알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의 흐름을 보면 다 전사 후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흐름이 있는 거니까 그 흐름 속에서 지금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조금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어떤 그 북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 사진첩도 좀 한번 봐보시고, 북이 이렇게 변했구나. 네. 자, 요 소식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 다음 소식은 북이 황해 북도에서 사리원 청년 야외 극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평양하면 딱 평양만 잘 살고 멋있을 거야. 지방은 뭐 한심하고 농촌집만 있고 뭔가 어두울 거야, 군들일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아무 나라나 그 수도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남쪽도 서울 63빌딩하고 뭐 잠실에 있는 국하고 지방에 어디 넌산이나 곤대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근데 자꾸 북은 너넨 평양은 돈 있는 자들만, 권력자들만 살고 지방은 서민들이 살아. 이런 잘못된 생각들. 북은 평양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양육원이든 양농원이든 양생원이든, 특히 이번에 했다는 사리원 청년야외극장, 이것도 사리원에, 황해북도 사리원에 만든 거 아닙니까? 전국에 똑같이 이렇게 분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어천석의 관람석을 가졌어요. 이게 사리원 청년야외극장이 새로 준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야외 극장이 뭐 북에는 곳곳에 많이 있나 봐요. 네, 많죠. 이 구림을 이게 바로 이번에 만든 항해북도 사련의 청년 야외 극장이죠. 그 좌석들이 알록달록하니 쭉 나와 있네요. 한 어천석이 됩니다. 어천석이 되고 여기가 무대예요. 네네. 예, 역에서 무슨 뭐 공연도 하고 기본 이게 이름이 청년 야외 극장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안 가요. 아 일단 그늘이 없네. 지붕이 없어. 네, 비 맞아야 돼요. 네, 청년들만 가는 데예요. 그러니 청년 덕맹 하게 되면 이제 중학교부터 청년 덕맹 시작해가지고 대학 또 직장 생활할 때 청년 덕맹 결혼하기 전까지 이런 게 청년 생활 하지 않습니까? 당원이 되기 전까지 또 직맹 넘어가기 전까지 그 청년들이 여기 와서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웅변대회라든가 뭐 발표 모임 이런 것도 하는데 특히 우리 북에서는 해마다 이제 6월 20일 되게 되면 미제를 징보라는 구호를 부르는 날 해가지고 밑징구라고 합니다. 6.25가 이제 한국 전쟁. 네, 우린 저우해방 전쟁이라고 하죠. 밑징구요? 밑징구. 미제를 징보라는 구호를 부르는 날. 밑징구. 네. 미제 침략자들을 섬멸하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웅변대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항해도 네네네네. 이번에 생긴 거고요. 사련에. 네. 형태 좀 보십시오. 네. 이렇게 생겼죠? 네. 이번에는 성도원 야외극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죠? 그러네. 네, 성도원 야외극장. 아 그거는 송도원 청년 야외 극장이군요. 네. 네네네. 네, 이게 지금 야외극장이죠. 성도원 야외극장. 송도원은 저녁에 보니까 멋있네. 네. 그다음에 평양 야외극장 볼게요. 아 평양이 훨씬 큰 것 같은데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그런가? 네, 사련이 못 가봐서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는 여기는 여러 번 갔죠. 아, 여기는? 네, 여 위에 이제 천리마 동상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옆에 만수대가 네네. 있고 그 옆에 천리마 동상 있고 북새고리 쪽에 있고 그 밑에가 밑쪽으로 이렇게 있죠. 행사하면서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찍어뒀던 뭐 청년의 남자. 하고 이렇게 뭐 눈이 마주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데 가서는 별로 만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기본 천여청어들 만나는 게 어디냐면 무도회장에 가서. 무도회장이 있어요? 네. 무도회장이랑 따로 없고 김일성 광장이나 이런데 네. 거리에 명절 때라던가 청년절, 네네. 청년절이라던가 7.27 전승의 날 네네. 이런 명절 때마다 저녁에 무대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냥 음악 그 음악 광장에 쫙 틀어주고 틀어놓으면 그 광장에서 뚱글뚱글하게 서서 우리 노래를 배워주잖아요. 뭐 닐리리야 닐리리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네네. 예, 뭐 너들 강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래를 다 보급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중앙사로청에서부터 밑에 하부말단까지 다 똑같은 노래를 공급을 해요. 네네. 이 노래는 춤을 어떻게 춘다. 그럼 평양에서 배웠어도 네. 지방에 가도 똑같은 춤을 같이 추고. 출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직장에서는 누구나 남 모르는 사람이 모였어도 시작하면 똑같은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전국이 똑같이. 그때 눈이 맞죠. 아 왜냐면 남자끼리 춤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짜증나죠. 여자들도 기분 없어요. 여자들끼리 네. 춤추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장시간 춤추잖아요. 한 몇 시간, 두세 시간 동안. 그때 눈이 맞죠. 춤 끝나면 우리 말 한번 가자. 뭐 약속하고 어디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많이 이렇게 제안 받아 보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아니 그 뭐 여담입니다만 중국도 이제 광장에서 춤을 추거든요. 광창舞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 것도 있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개방적이거든요. 성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 유교 문화가 거기도 옛날에 있었을 거니까 초창기에 이제 남자 여자 연애가 잘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약간 그렇게 만남의 뭐 어떤 그런 거를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 좀 만나서 춤도 추고 왜냐면 춤추려면 이제 손도 한번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뭐 그런 의도도 좀 있었다. 우리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행사 명절이나 어떤 기념식 때 네네네. 그럴 때 항상 무도회 하거든요. 저녁에 한 7시쯤부터 이제 날 좀 어두워진다 하게 되면 광장에 불 쫙 켜놓고 김일성 광장 엄청 크잖아요. 김을 동글동글하게 해가 서가지고 막 춤추죠. 그럼 좀 설레세요? 그 해지고 조명 들어오고 음악 나오고 그러면? 그걸 물어봐서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자가 남자하고 춤추는데 설레지 않는 여자는 어디 이상하네 요즘은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요. 아니 안 설레세요 여자하고 춤추면? 네? 설레죠. 그죠? 근데 제가 다닐 때는 막 얘기 듣고 나니까 쑥스럽네. 하도 오래돼서 제가 잊어버렸나 봐요. 제가 우리 때는 남녀공학이 아니었어요. 보통 심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남녀 합반이고 6학년부터 분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다 아예 학교가 다르게 다녔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그 서울 시내에 3개밖에 없다는
그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진학률은 그렇구나. 최하위죠, 전국. 와. 남녀공학이.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체육 시간이 되면 남자 여자 뭐라 폭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몰라요. 그걸 춤을 춰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가만히 반성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때 설렜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지.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공항을 합반 그런 걸 안 했어요. 저 때만 해도. 요즘은 바뀌었죠? 합반이죠? 전 밑에부터 공학반이 되더라고요. 공학? 네. 우린 아예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우리도 그랬어요. 네. 딸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산마에 남자 중학교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산마인데 냉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멀리 갔다고? 네, 멀리 다녔거든요. 거기에 하나 넘으면서. 그랬는데 저 밑에부터 공학이 돼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떨어지다 나니까 남자들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대에나든가 뭐 사회 나가서 무대에 나가 이럴 때 남자를 만나는 거죠. 춤추고. 예, 알겠습니다. 1년에 좀 그런 행사가 자주 있었는데 요즘 참 전에 우리가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대동강 맥주 축제 새로 생겼다고. 네. 그런 거 요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쵸. 그때 다니실 때는 없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대동강 맥주 축제에서만 있었으면 좋고 저는요 제가 남쪽에 계속 있어서 이제 10년 동안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북에 뭘 있었대 하면 막 좋겠다 이런 거 생각보다 그거 빨리 서울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난 남쪽 사람 됐나 봐요. 여기서 서울에서 열려야 내가 가볼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보다 내가 가는 것보다 북쪽에서 대동강 맥주 축제 했다니까 빨리 서울 남쪽 사람들도 그걸 봐야 돼. 맛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남쪽에 제일 유명한 게 치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동강 맥주와 치킨과의 어떤 화합, 만남 이런 것들이 어디 축제 만들면 좋겠다. 북의 맥주와 남쪽의 치킨의 만남.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밌네. 뭐 이런저런 다 이유가 있지만 그 남쪽 사람 다 되셨네. 남의 여기서 빨리 내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서울에서 빨리 열려야 되는데.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빨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평양, 네 평양이고요. 평양시 많아요. 청년 야외극장도 있고. 평안남도, 평안남도, 청년야외극장. 다음에는 해주예요. 이건 또. 해주. 네. 해주. 전국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형태는 다 비슷하죠.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도 생각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도 좀 이렇게 공동체가 너무 깨지는 건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걸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집단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고 좀 이쪽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대하는 개인들, 서로 연대하는 개인들, 이제 이런 연대의 공간, 연대의 어떤 공통의 화제, 화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현재 이제 민주화의 진통 속에서 좀 많이 쪼개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뭐 남혐, 여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연대하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보건 위기가 끝나게 되면 남과 북부터 이런 연대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북의 어떤 이런 청년 야외 극장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연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한반도의 평화, 혹은 뭐 인류 공통의 어떤 번영, 핵이 없는 인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토론회라든지 웅변 대회, 뭐 이런 거를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유감스럽게도 커트님은 그 청년 단체 맡으러 가겠네요. 그래요? 나이가 45살 지났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쉽게 됐네요. 하여튼. 근데 21세기는 뭐 가족 여러분들 그렇습니다만 중장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하냐면 제가 어제 지방의 농민회 한번 강연을 갔었는데 청년 대장인가 있어요. 청년 책임자.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자기 청년 대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몇 살이냐고 하니까 60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0살이 청년 대장인 거였어. 이건 정말 젊게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이름이 뭐 중요합니까? 그죠. 뭐 이걸 굳이 청년 야외극장은 중장년 야외극장이라고 안 바꿔도 마음이 청년이만 가서 맞습니다. 그런 토론회도 같이 하고.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건 얘기는 좀 새나가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게 쭉 뭐 통일이라든지 민주사회라든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참여하는 방송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좀 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류가. 그래서 맞아요. 꼭 옛날에 어떤 통일운동이나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저거는 옛날 사람들 향수 같고 옛날에 뭐 옛날 얘기나 하면서 통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젊은이들도
통일에 대해서 혹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진정한 민주화라는 건 이 허리 끊긴 조국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좀 세대 간의 교류? 여기서 청장년 야외극장 이렇게 이름 바꿔야 되겠다. 네,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해서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